프랑스에선 현지 시간 24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6살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고강도 대응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최근에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Se fâche, s'énerve, mais en fin de compte, nous ne sommes pas des scientifiques. Nous essayons de nous protéger. Nous essayons de protéger aussi les autres. C'est ça qui est important. 독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840.3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정부와 16개 지방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그린패스라 불리는 방역패스 제도 폐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 증명서보다는 항원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면서 환한 표정을 짓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역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방역 기류와 작별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Pandemien er her stadig. Men med det vi ved nu, så tør vi, der står her, tro på, at vi er igennem den kritiske fase. 덴마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치솟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고 중증 환자 수도 적어 보건 체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4만 6천 명대에 이르렀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감염자 수는 40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에서는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나이트클럽 등을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됐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규제는 병원과 보건시설, 양로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던 네덜란드는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So I hope this is the last time, and we have the freedom to work and to undertake fun things. 영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 주요 방역 규제를 풀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며 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9만여 명.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이 고비를 넘기면서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확진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all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유럽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20일 170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급격한 확산 뒤 빠른 감소를 거친 남아공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가 풍토병 단계인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출현이 변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dangerous to assume that Omicron will be the last variant or that we are in the end game.
On the contrary, globally, the conditions are ideal for more variants to emerge. 다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의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코로나19 무료 검사 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감염 폭발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무료 검사는 증상이 없으면 좀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5人家族なんですけど、3人分しかもらえなかった。子供の方の小学校でコロナが出てしまって、学級閉鎖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ちょっと確認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いまして。 기시다 일본 총리는 코로나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무료 검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검사 역시 폭증해 검사용 약품 등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地域によっては検査キットが手に入りづらくなっているとの声も聞い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검사 키트 제조업체에 하루 80만 회분 생산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염은 어디가 정점일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감염자 1명당 밀접 접촉자를 5명으로 하고 열흘 격리를 전제로 할 경우 다음 달 8일 도쿄는 주민 10%가 밀접 접촉자가 될 것이라는 추산치도 나왔습니다. 2月4日に143万人自宅待機の人が出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ギリギリの人数で切り回ししてるっていう部分がかなり多いと思うんですよね。まあ社会が麻痺するっていうことが十分あり得るというふうに。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 못해 일본 정부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일본 의사회는 의료진이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족한 검사 키트를 병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한 천공2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고도는 15km 전후, 요격고도 40km 전후에 미국 패트리어트와 함께 저층 방어용 국산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군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2020년대 후반에 완료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인데요. 절대 아이언돔하고는 비교하지 마시라. 훨씬 더 높은 수준, 훨씬 더 정교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천공2보다 요격 고도가 향상된 개량형인 천공3도 개발하고 요격 고도 100km 전후로 알려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준하는 LSM-2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에서 준비하는 것은 LSM-2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MSM 천공2에서 천공3도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우리의 천공, LSM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결합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군은 여기에 더해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음속에 6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대량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레일건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최근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군 당국은 방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층화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르면 20년대 말, 늦어도 30년대 초반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4년 전 안방 평창올림픽과 비교하면 확 쪼그라든 베이징 결단식. 살얼음판 코로나19 상황 속에 마스크를 쓴 선수들은 하얀 단복을 맞춰 입고 먼저 뭉쳤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출동한 가운데 지난해 여름 진한 감동을 안겼던 도쿄 태극전사들이 영상 메시지로 기운을 팍팍 전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목표 달성이라는 말씀에 꼭 명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노력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화이팅! 벌써 6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크로스컨트리의 전설 이채원 선수의 딸 11살 은서양도 응원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설날을 엄마랑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엄마랑 언니 오빠들의 경기를 보면서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할게요.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던 마음처럼 설레고 떨리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결승선에 통과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후회 없이 보여주고 오자는 생각으로 2년 뒤 파리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출전하는 브레이킹 국가대표의 무대까지 자랑스러운 우리의 별들은 결전을 앞두고 긍정 에너지를 듬뿍 충전했습니다.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에 다소 소박한 목표를 내건 선수단은 오는 28일부터 종목별 일정에 맞춰 결전지 베이징으로 출발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테이블 위에 술과 안주들이 흩어져 있고 외국인 남녀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 16일 새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노래방 모습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장사하던 이곳에 경찰이 들이닥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8명을 붙잡았습니다. 단속에 걸린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적발된 두 업소는 모두 한방마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이주민 등 7,500여 명이 모여 사는 외국인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달 본격화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도화선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였던 인천 숭이교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할 당시 이곳에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이 차량을 태워주면서 처음 감염됐고 이후 가족을 포함해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새벽이건 뭐 아주 늦은 시간이건 3, 3호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좀 만취된 상태여서 방역 지침까지 위반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한 달여 만에 4배 이상 늘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2차 80%, 3차 35%로 내국인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들은 3차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단속반을 꾸려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3차 접종 뒤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등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날의 항공기 부품입니다. 안쪽 구멍이 막혀 있어서 파봤습니다. 흔히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탐페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파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장치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수백 킬로그램의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해상화물의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을 뜯었더니 코카인 수백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밀수는 지난해 총 1000여 건에 1272kg,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무려 757% 증가한 것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 이 두 종류의 약만 따져봐도 6,400만 명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10g 이하 소량의 자가소비용 국제우편이나 화물을 통해 반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마약류 밀수 경로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필로폰 적발이 849% 폭증했고 이름도 생소한 케타민과 러시 등 신종 마약의 적발량도 569% 급증했다는 겁니다. 또 대마류도 50% 증가했는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지역인 북미 지역서 대부분 밀반입됐습니다. 국제마약 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킬로그램 단위 대규모 필로폰 밀수가 증가되고 있고 마약 홍보 판매 등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에 접근하여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한국.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남용되는 코카인 밀수의 경위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다 신종 마약류 밀수도 급증하고 있어서 이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요즘 집에서 직접 차나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이른바 홈카페를 즐기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메뉴는 전통차나 간식용 음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커피. 원두를 사서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시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잔 마시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조금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가 하고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커피 원두 대신 검은 콩이나 팥, 수수, 메밀 등 진한 색의 잡곡을 차 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잡곡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후 물에 끓여 우려내거나 믹서에 갈아 물만 부어 마시면 됩니다. 잡곡의 색에 따라 다양한 색과 향을 즐길 수 있고 잡곡의 영양 성분이 함께 우러나 몸에도 좋습니다. 검은 콩차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팥차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칼륨, 수수차는 항산화 물질, 메밀차는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다른 곡물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맛의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잡곡차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항산화 성분과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꾸준히 드셨을 때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잡곡차로 추운 겨울 면역력도 기르고 은은한 차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Thousands of dollars to literally to hundreds of dollars, saving people hundreds and hundreds of dollars. Why are you sending 8,500 trips to Ukraine, Kyle? Will you take questions on inflation, guys? Do you think inflation is a political liability? That's a great asset. More inflation. What a stupid son of a... What a stupid son of a... What a stupid son of a... Hi, everyone. Okay,
He'll be meeting with and engaging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I'm certain. We have an event. Does the president regret saying what he said about Peter? Can you shed some light if you have had any conversations with him today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Well, I would say what's most important, and it's Peter sitting here, so this is kind of a funny thing, but the president called Peter, and he confirmed this, so this is only why I'm speaking to this. And if you have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 president, I will assure you I'm not going to convey that on your behalf. But Peter spoke to this. The president called him. He conveyed to him that it was nothing personal, man, and also acknowledged that all of you are going to ask him a range of questions. So I think that speaks for itself. Thank you, everyone. Hopefully I did that justice. Can confirm. Person familiar. Person familiar. Okay. We only do on-the-record stuff here, Peter. Thanks, everyone. Have a good rest of your day. What a stupid son of a...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을 대표하는 높이 18.5m의 대작 바다익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만든 이 작품은 8단에 걸쳐 모두 1003개의 브라운관을 탑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1단에 10인치짜리 340여 대를 눕혀놓고 크기가 다른 브라운관을 층별로 쌓은 뒤 꼭대기 2단에는 가장 작은 6인치 60대를 설치했습니다. 매일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던 이 작품은 30년 동안 수리를 반복해오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2018년 2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수리 작업은 2020년 시작됐고 원형대로 복원할지 새 시대에 맞는 소재를 사용할지를 놓고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작품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일부 모니터를 대체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미술관 측은 브라운관을 수리하거나 곳곳을 뒤져 중고품으로 교체했고 고장난 제품은 외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평면 디스플레이 LCD로 바꿨습니다. 작품 상단부를 중심으로 약 270대가 LCD로 교체됐습니다.
작품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브라운관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고요. 지금 상단의 일부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LCD 평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작품에 구현된 8종류의 영상은 영구 보존을 위해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미술관 측은 점차 가동 시간을 늘려가며 적절한 전시 시간과 온도, 습도 등 조건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동 중단 4년여 만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비디오 아트 거장의 대표작은 6개월간의 시험 운전을 거쳐 일반 시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